숨은 영웅 아버지. 일부. 인연의 시작 부모님이라는 존재.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다. 길 가다 어깨가 부딪히는 것도, 잠시 눈이 마주치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떨까요? 불가에서는 현세에서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전생에서 천겁의 연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거늘 부모님과의 인연은 전생에 몇 억겁의 인연이 있어서였을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첫 숨을 쉬고 아버지의 큰 손에 이끌려 첫걸음을 배우던 그 순간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이었는지를,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범한 딸의 평범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딸의 회상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 결혼식의 상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며칠 앞두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한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할 만큼 막무가내였어요.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잡힐까봐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꼽주등을 하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많은 하객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래. 요즘은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까 내가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쓰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의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혼식이 완벽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하객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오빠의 따귀를 맞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고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큰아버지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딸의 뜻을 받아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도 모르면서. 3부. 눈물로 얼룩진 결혼식. 결혼식 당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큰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웨딩마치에 맞춰 입장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제단 앞에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일 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객들은 아마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행복해서 우는 것이라고 여겼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함의 눈물이었고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제 손을 신랑에게 건네주시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눈물로 젖어들었고 마스카라가 번져서 화장이 망가졌어요. 덩그러니 골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니 주례 선생님의 축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서약도 제 자신의 대답도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온 마음이 집의 한 구석에 앉아 계실 아버지께만 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마음속으로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전할 용기는 없었어요.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다시는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사부. 친정 아버지의 발걸음. 저는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면서 극심한 입덧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시집 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곤 했었죠. 잔정 많은 남편이 사다 주는 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고 친정어머니가 투박한 손으로 묻혀주시던 겉절이와 텁텁한 청국장이 먹고 싶어서 흉내도 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들을 모시고 바깥나들이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잔뜩 숙인 채 꼽추등에 보자기를 들고서 건너편 슈퍼에서 두리번거리는 한 노인네가 분명 저희 아버지 같았거든요. 아버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신데 설마.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어른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친정 아버지를 마주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무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 슈퍼로 물건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더라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따뜻한 청국장과 아삭하게 묻혀진 겉절이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야야, 너가 어미가 올라가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 골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셨을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만 올 수 있는 길을 언젠가 한 번 들린 적이 있는 큰 언니한테 묻고 또 물어서 찾아오셨던 아버지. 그런데 사돈댁에 흠 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오부. 들어오지 못한 손길. 남편도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장인어른도 참. 여기까지 오셔서 왜 그냥 가셨지? 나중에 슈퍼 아줌마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어떤 모습이셨는지를. 아버님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길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여기저기 물어가며 겨우 찾아오셨어. 아줌마의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우리 집이 눈앞이면서도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다고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모습이었다고. 사돈댁에 폐가 될까봐 걱정하시더라고.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며느리가 친정 음식 달라고 해서 왔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나한테 맡기고 가신다는 거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직접 들어오지 못하셨는지를.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친정에 의존하는 걸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막 시집온 새댁인데 친정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음식을 가져다 준다면 시어른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하셨던 것이죠. 딸네 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셨을까요? 와서도 딸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돌아가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날 오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우산도 제대로 준비 못하시고 오셨는데 흠뻑 젖은 채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쪽지를 다시 펼쳐보면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배 골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 라고 쓰신 그 한 줄 한 줄에 딸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평생 고된 일만 하시느라 펜을 잡을 일이 별로 없으셨던 아버지께서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쓰신 그 글씨들,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셨을 그 마음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때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를. 6부.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정.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집까지 오려면 정말 멀고 복잡한 길을 거쳐야 합니다. 시골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신 다음 또 다른 시외버스를 타고 우리가 사는 도시까지 오시고 거기서 또 시내버스를 갈아타셔야 하거든요. 평생 농사일만 하시던 아버지께서 복잡한 도시의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곳까지 오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시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찾아오셨을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렇게 힘들게 오셨으면서도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오는 내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날도 비가 내렸다고 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딸을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 하지만 딸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 그리고 또 언제 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빗물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때도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결혼식에서 아버지 대신 큰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한 것도, 딸한테 음식조차 직접 전달해 주지 못하게 만든 것도, 모든 게 제가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의 선택을 바꿀 수도 없었으니까요. 7부. 철든 뒤의 죄책감. 세월이 흘러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반이나 깨닫는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제가 더 아프고 아이가 슬프면 제가 더 슬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줄 수 있을 만큼.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늦게나마 철이 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불효는 그 어떤 효도로도 깨끗이 치유될 수 없는지 날이 갈수록 한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따로 이사해서 친정과는 3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니 느는 건 눈물뿐입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께서 집에서 저를 생각하셨을 그 마음.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살며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당신의 존재감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너무 미안하고 후회됩니다. 아버지는 태어나실 때부터 꼽추는 아니셨어요.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로 자주 뵙지 못하던 1985년경 허리에 물이 차는 늑막염과 심한 열병을 앓아 등이 굽어버리셨지요. 그 아픈 몸으로도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들은 되돌릴 수 없었죠. 아버지께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가랑비라도 내리는 날엔 사진첩을 벗삼아 뒤적이다가 아버지 없는 결혼 사진을 대할 때면 황량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날에 불효자식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 잘 알게요. 8부 숨은 영웅 아버지. 과연 세상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영웅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나 세상을 바꾼 발명가들 혹은 많은 사람들을 구한 의사나 소방관 같은 분들을요. 물론 그분들도 정말 존경스러운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자식들이 잠든 후에도 내일 도시락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 당신의 꿈은 접어두고 오직 자식들의 꿈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숨겨진 영웅이 아닐까요? 숨겨진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 무언가 걱정하고 계실 분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 하나가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할 거예요.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